자, 시험 끝났고 수사는 가운데 지체의 형성 순서와 나이 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혜미 씨. 지금 몇 점이라고? 아, 몰라요. 이거 뭐 이렇게 9점 안 된다. 9점 넘나? 안 돼. 자, 먼저 배울 게 오늘 상대 연령하고 그 다음에 저 뒤에 가서 절대 연령을 배운대요. 자, 상대 연령이란 한바가 네, 딱 봐도 네가 나이가 많나 내가 나이가 많나? 선생님이요. 내가 나이가 많지? 그럼 네가 나이가 많을까 내가 나이가 많을까 순서만 정하는 게 뭐다? 상대 연령이야. 오케이, 순서만 정하는 게 상대 연령이야. 각종 지사학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각종 지사학의 법칙을 이용해서 누가 더 나이가 많고 적은지를 나타내는 게 상대 연령을 구하는 거야. 근데 딱 봐도 내가 몇 살처럼 보이니? 40 중반. 40 중반. 내가 딱 봐도 40 중반처럼 보이는데 몇 살처럼 보이니? 40 중반. 40 중반. 40 중반이. 너가 내가 몇 살처럼 보이니? 모르겠어. 아, 그래도 한번 찍어봐 대충. 40. 초반? 동생이가 47? 너희가 뭐? 한 살 같다는데. 47이죠 내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내 나이를 정확하게 몇 살이다, 야 몇 살이다 라고 정하는 건 절대 연령이고 순서만 정하는 게 상대 연령이다. 자, 상대 연령을 구하려면은 각종 지사학의 법칙이나 지층 대비, 지층의 비교를 통해서 순서만 정하면 돼 그냥. 그러면 이 순서를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베이스에 깔고 있는 거는 동일 과정의 원리예요. 동일 과정의 원리. 시험에 나올 거 항상 매우 적지만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은 과거에도 동일하게 일어났을 거니까 과거에 기록되어 있는 그 흔적들을 토대로 해서 순서를 정해보겠다 하는 게 상대 연령을 보는 거야. 우리 지구과학의 황태자 도영씨 몇 점 받았니? 90점 넘었나? 혹시 환방이한테 졌나? 아, 그래? 깨졌어. 어? 아까 깨졌어. 아깝게. 자, 그러면 일반적인 이 지사학의 법칙을 적용을 하자. 자, 첫 번째 수평퇴적의 법칙. 당연한 이야기. 지사학의 법칙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야. 퇴적물이 쌓이면 이 퇴적물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낮은 곳에 쌓이게 되면 당연히 수평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게 수평퇴적의 법칙. 그냥 수평으로 쌓일 거야. 그냥 내가 여기 강 아래에 퇴적물 쌓아보면 이렇게 수평으로 쌓일 거라고. 수평으로 이렇게 쌓일 거라고. 수평으로 쌓이는 게 당연한 건데 내가 저 뒷산에 가서 지질 조사를 해봤더니 퇴적물이 막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아마 요거는 수평으로 쌓였던 거가 아니면 얘는 삐뚤어하게 쌓인 거가 수평. 수평으로 쌓였어. 수평으로 쌓인 다음에 이 땅이 삐뚤어진 겁니다. 원래 처음 쌓일 때는 수평으로 쌓인 거야.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칙이 지층 누준 법칙. 자, 여기 쌓이고 쌓인다. 어느 게 제일 먼저 쌓인 겁니까? 제일 밑에 있는 얘가 제일 먼저 쌓였겠지? 얘가 제일 오래된 땅이다라는 겁니다. 지층에 특별한 뒤집어짐이 생겨나지 않았다면 제일 밑에 있는 게 오래전에 쌓인 거고 제일 위에 있는 놈이 제일 최근에 쌓인 겁니다. 이게 지층 누준 법칙. 그 다음에 동물군 전이의 법칙.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쌓여간단 말이죠. 그럼 여기가 더 옛날,
여기가 더 최근이야. 그러면 여기에 삼엽충이 발견되었고 여기는 암모나이트가 발견됐다. 삼엽충은 고생되고 암모나이트는 중생되다. 과거에 고생대에 쌓였다가 중생대 되면서 암모나이트 쌓여있네. 이렇게 퇴적물이 변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도 암모나이트고 여기도 암모나이트고 여기도 암모나이트야. 그럼 이 땅은 전부 다 언제 쌓인 겁니까? 중생대에 쌓인 거죠. 근데 이 암모나이트랑 이 암모나이트가 모양이 조금씩 바뀌어간단 말이야. 그럼 암모나이트의 진화 과정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퇴적 시기가 다른 지층에는 발견되는 화석의 종류가 다르다. 동물군 천이의 법칙. 자, 그 다음에 관입의 법칙. 자, 관입의 법칙은 별표 하나만 쳐놓으세요. 자, 마그마가 관입을 하게 되면 뜨거운 마그마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마그마에 의해서 변성암이 생겨날 거야. 자, 근데 여기 A가 있고 C가 있는데 마그마 B가 관입을 해서 들어왔어. 근데 A 옆에도 변성작용이 일어났고 C에도 변성작용이 일어났어요. 그럼 기훈아, 저 마그마가 우리 친구한테 박수 한번 치고자. 기훈이 인사. 아니야. 요 중앙중학교, 초등학교 어디 나왔다고? 장제초. 축소초. 나무. 저요. 금호초. 관봉초 어디야? 친구는 어디야? 이름부터가 완전 컨트롤이 관봉. 미안. 관봉 어느 동네지? 정초. 그 학교 이름이 관봉초야? 그 말 이름이 뭐 관봉이가? 그러면 야, 관봉초 멋있다. 아, 괜찮네. 그러니까 장제초 출신이 아무도 없구나. 나야, 나 장제초 출신. 아, 관봉초 괜찮다. 관봉초 멋있다. 관봉초등학교. 오케이. 무슨 초등학교 이야기 왜 나왔죠? 친구, 새로운 친구 박수. 자, 오케이. 자, 그럼 마그마가 관입을 해서 들어오면 여기 C가 변성된 흔적이 있잖아요. 그럼 기훈아, 마그마 관입했을 때 A 있었거냐 없었거냐? 있었으니까 A가 있었으니까 마그마 관입에 의해서 A의 변성 작용이 생겨났지. 네. A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C는 있었니 없었니?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C에도 변성 작용 흔적이 있겠죠. 그럼 A와 C가 둘 다 있는 상태에서 B가 밀고 들어온 거지. 그럼 한바가 네. A와 C 중에서 누가 먼저야? A가 먼저요. A가 왜 먼저야? 안에 있습니다. 밑에 있으니까 먼저야. 그럼 요거는 A 있는 데다가 C 쌓이고 나서 그 위에 B가 관입을 해서 쑥 들어온 거죠. 그럼 도영아, 네. 여기 A에 변성적인 흔적이 있지? 네. C에는 C 없어요. C 없지? 그리고 마그마 이렇게 쑥 관입을 해서 들어왔죠? 네. 그럼 B 들어올 때 A 있었어 없었어? A 있었어. C는 C 없었어. 없었어. 그럼 얘는 A 다음에 누군데? B. B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 누구다? C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 하나 별표 쳐놓고 할게요. 요거 자갈돌인데 기저여감, 밑바닥에 쌓여있는 여감은 뭐고? 자갈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 여감이야. 모래가 쌓이면 뭐고? 사암. 자갈이 쌓이면 뭐다? 여감이야. 그럼 여기 자갈이 쌓여 있는 거지. 그러면 기저여감이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부정합이야. 부정합. 그 기억만 일단 해놔. 부정합 나중에 이야기해 줄 테니까. 부정합. 기저여감 빠바바바바바 보이면 이거 부정합니다. 그럼 A 다음에 B 관입하고 나서 그 위에 C가 쌓인 겁니다. 알겠니? 관입의 법칙을 통해서 시간 순서를 추정해 볼 수도 있겠네. 자, 요거는 A, C, B 순서. 자, 요거는 A, B, C 순서. 순서 판단하면 됩니다.
부정합의 법칙. 자, 부정합은 상하 지층 사이에 긴 시간 간격이 있다. 부정합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잘 봐. 자, 퇴적이 됐어요. 자, 1번 퇴적, 2번도 퇴적, 3번까지 퇴적이 됐어요. 퇴적이 열심히 일어나다가 퇴적이 일어나다가 얘가 횡압력을 받거나 지각 변동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꾸불텅 습동이 되면 얘가 3번, 2번, 1번 퇴적층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퇴적이 되어 있었는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윤기가 솟아오르는 거야. 윤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산이 만들어진 다음에 강한 바람과 공기의 작용에 의해서 풍화 침식 작용이 일어나겠죠. 깎여. 그럼 저 솟아올랐던 이 퇴적층이 위에가 깎여. 풍화 침식 작용에 의해서 여기 윤기 침식이 일어나. 그럼 얘가 지표에 노출되었으니까 여기에 자갈돌들이 많이 생겨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혹시 이 상태 그냥 이대로 있으면 그냥 이런 땅이야. 근데 얘가 다시 어쩌다 보니 침강이 일어나. 그럼 얘가 물속으로 좀 이대로 쑥 스며들었어요. 그럼 그 위에 4번, 그 위에 5번, 그 위에 6번 퇴적층이 이렇게 쭉쭉쭉 생겨났어. 자, 그러면 1번 퇴적층과 2번 퇴적층 사이에 시간의 갭이 있나? 1번 쌓이고 그 위에 바로 2번 쌓였죠? 그럼 2번 쌓이고 나서 그 위에 바로 3번 쌓였지? 근데 여기 3번과 4번 사이에 3번 퇴적과 4번 퇴적 사이에는 3번 퇴적과 4번 퇴적 사이에는 융기된 다음에 침식되고 침강이 일어났어. 그리고 나서 4번이 쌓인 거야. 그러면 이 3번과 4번 사이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시간의 갭이 어때? 어마어마하게 크다. 3번과 4번은 연속 시간이 아니고 이 사이에 몇 억 년의 시간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요런 게 부정합이야.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부정합은 저기 있는 뒷산에서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면 퇴적된 다음에 반드시 한 번 더 뭐가 일어나야 되니? 윤기가 일어나야 뒷산에서 발견이 되겠지.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퇴적, 윤기, 침식, 침강이 일어나는 이 과정 속에서 밑바닥에 자갈이 쌓여 있을 거야. 그 쌓여 있는 자갈을 기저여감이라 할 겁니다. 그럼 기저여감이 보이면 요 퇴적이랑 요 퇴적 사이에 시간의 갭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럼 기저여감이 보이면 이게 뭐다? 부정합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되겠네. 그리고 부정합이 참고로 하나 적어놔라. 부정합이 한 개 발견이 되었다. 부정합이 내가 저 뒷산 지질 조사를 했을 때 부정합이 하나 관찰되었었다. 그러면 윤기가 최소 몇 번? 최소 2번의 윤기가 있어야 가능해. 부정합이 2개가 관찰이 되었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는 최소 윤기가 몇 번? 3번은 일어났었어야 된다. 그렇군. 윤기, 침식, 침강, 기저여감. 부정합의 확실한 증거는 기저여감입니다. 기저여감. 자, 그러면 요 그림에서 여기 졸졸하게 자갈돌이 있죠? 여기 기저여감이야. 그럼 이 자갈돌이 생겨있는 이 기저여감은 요 밑에 있는 층과 위에 층 사이에 윤기, 침식, 침강된 다음에 다시 퇴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위아래에 시간 갭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좋겠다. 부정합의 법칙. 자, 뒤에 잘 적어놨네요. 자, 원래 차곡차곡 쌓여있는 얘는 퇴적, 그 다음에 윤기, 침식, 침강, 윤기, 침식, 침강, 그리고 그 다음에 퇴적, 앞에 퇴적.
요 둘 사이의 시간 갭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라는 게 부정합. 부정합을 만드는 뭐겠니 도영아? 정합. 오 역시 간지납니다. 역시 지우학의 황태자. 부정합은 기저여감을 확실하게 그려줄 거예요. 기저여감. 기저여감 지금 혹시 잘 안 보입니까? 지금 요 문제에서는 잘 안 보이겠지만 느쌤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기저여감을 확실하게 표현을 해줄 겁니다. 딱 그냥 요거 자갈돌 요 딱딱딱딱딱딱. 자 여기서도 시험 문제 혹시 요리 돼 있는데 요 위에 땅땅땅땅 돼 있으면 딴 말 안 해도 이거 기저여감이고 요 사이에 부정합이다 바로 판단을 하면 돼. 그냥 기저여감 보이면 그 기저여감 있는 자리가 부정합입니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되고, 부정합이 그냥 부정합인데 부정합의 종류에 따라서 또 이름이 좀 다릅니다. 잘 봐라. 여기 대적층하고 여기 대적층하고 나란하지. 이런 부정합은 평행 부정합. 자 여기 대적층하고 여기 대적층하고 좀 기울어져 있죠. 그럼 여기는 경사 부정합. 기울어져 있다. 경사 부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저여감이 보인다. 여기 부정합인데 여기 퇴저층이 있고 아래쪽에 요 희한한 거 요거 있죠. 요거 마그마의 관입이 일어난 거야. 마그마의 관입. 그러니까 화성암의 흔적이야. 근데 땅속 깊숙한 곳에서의 화성암이니까 심성암이고 마그마의 관입에 의해서 변성작용이 나타났다. 이런 걸 부르는 부정합은 난정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난정합. 요거 기억을 좀 해놔라. 평행 부정합, 경사 부정합은 쉽잖아. 난정합. 저건 난정합이라고. 난정이 미안합니다. 좀 빡친 것 같다 도영아. 표정이 안 좋은데? 표정이 좀 안 좋은데 김도영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항상 좀 웃을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오늘 샤츠는 왜 안 사왔냐? 시 없어. 그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는 거. 그 다음은 자 여기서 부정합의 법칙까지가 지사학의 일반적인 법칙이고, 여기 봐라. 앞뒤로 양가로 양쪽에 괄호 있는 거 이 지사학의 법칙 써놨죠. 지사학의 법칙 1번에 수평 퇴직, 지층 누죽, 동물군 전이의 법칙, 관입의 법칙, 부정합의 법칙까지 적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층 대비야. 지층 대비. 앞에 양가로가 붙어 있으니까 이거 좀 달라진 거죠. 지층을 비교해봐라. 뭘 비교하냐? 암상에 의한 대비. 땅속의 그 구조를 비교를 해봐라. 얘는 무슨 층을 비교를 해봐라. 지질 조사를 해봐라 이거죠. 자, 근데 그냥 대충 비교를 하는 거 아니고 분명히 열쇠가 되는 층이 있어요. 키가 되는 층이 있다. 그 열쇠층을 먼저 정확하게 잘 찾아라. 건층이라고 한다. 자, 열쇠층으로 가장 대표 주자가 될 수 있는 거는 응회암층이야. 응회암층. 자, 예를 들어서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응회암인데,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화산재는 좀 광범위한 범위로 동시다발적으로 쌓일 거야. 그러면 그 화산재는 아마 비슷한 시기에 전체 지역에 쌓이지 않았을까? 그럼 요 밑에를 보면은 여기 응회암, 여기 응회암, 여기 응회암이 있죠? 자, 그럼 문제 풀 때 숫자들 적어 보는 것도 괜찮아. 그냥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거 마이너스 2, 얘도 마이너스 2. 위에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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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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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위에 3번, 3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요 시기, 요 시기, 요 시기, 요 시기, 요 시기, 요 시기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다라는 거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좀 덜 헷갈리면서 나는 풀 수 있더라. 나는 개인적으로 숫자 표기하면서 그냥 풀거든. 좀 더 오래된 거는 마이너스 붙여주고. 자, 여기는 응외함이 분명히 13층이니까 여기에 기준타 잡고, 또 밑에는 마이너스, 위로는 플러스 붙여가면서 푼다. 자, 요거 3협충이야. 고생대. 야도 고생대. 야도 고생대. 아모나이트 중생대. 화폐석은 신생대. 신생대야. 그럼 얘 둘이는 아무래도 좀 비슷한 시기. 야는 고생대 비슷한 시기. 화석을 보고도 비교를 해줄 수도 있다. 근데 암상에 의한 대비가 좀 더 유력할 수도 있어. 그러다가 화석은 곁들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주로 암상에 의한 대비, 저 내용이 시험에 좀 더 자주 나온다. 좀 이따 문제를 풀 거야, 이 내용은. 자, 그러면 암상에 의한 대비든 화석에 의한 대비든 어쨌든 해서 순서만 정해주면 상대 연령이 결정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대 연령을 결정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요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35쪽에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스타트. 135쪽에 5번 문제. 나왔니 벌써? 요 역시 기억이 나왔니? 아니. 한 번에 몇 번? 3번이요. 기훈이 4번. 에밀이 어이구야 다음은 6번이어야 되는데 도영아 몇 번? 5번 5번 준우 몇 번? 3번. 풀어볼게요. 잘 봐. 쉐일 있지? 이거 뭐고 이거? 기저효과 기저여감이죠. 아, 요 짜갈돌 이거 기저여감이야. 그러면 쉐일하고 3이 쌓일 때 쉐일 다음에 3인데 요 둘 사이에는 시간 갭이 없어 크다. 자, 그리고 옆에 화성암이 있죠. 화성암인데 쉐일의 변성작용의 흔적이 있나 없나? 있고 3에는 있죠. 그러면 이 마그마가 관입을 할 때 쉐일 있었나 없었나? 쉐일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변성이 일어났지. 3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변성이 일어났죠. 그럼 이 동네에서 제일 마지막 등장인물은 누구? 화성암이죠. 되니? 자, 그 다음에 여기 변성작용이 있지? 아, 요 위쪽에는 변성작용이 있나 없나? 없죠. 그러면 이 마그마가 관입을 할 때 3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쉐일은 있었어요. 있었죠. 그러면 쉐일 있는 상태에서 화성암 관입을 해서 들어왔고 3은 그 뒤에 쌓인 거고 여기 또 부정합이죠. 요거 기저여감입니까? 뭐야? 기저여감 두 번이나 써야 돼. A와 B는 둘 다 기저여감이야. 에? 네. 자, 그러면 A하고 B는 둘 다 기저여감이지. 예? 네. 자, 근데 좀 찝찝하네요. 좀 찝찝하네요. 자, 좀 찝찝해. 자, 가는 마그마가 관입을 한 것이다. 가는 마그마가 제일 뒤에 관입을 한 거 맞지? 네. 자, 이걸 맞죠? 자, 나에서 제일 나중에 생성된 암석은 4암이다. 맞죠? 됐습니까? 네.
그럼 기억 D가 어때? 맞지? 근데 A와 B는 같은 종류의 암석이다. 빡친다 정말. 혜미를 5번 했지? 야, 이거는 좀 애매함. 도현아, 니는 왜 3번 했냐? 저 모르는 니 왜 5번 했냐? 같은 기저역이라서. 일단 기현아, 니는 왜 5번 했냐? 4번 했냐? 오케이. 아, 니는 맞다 이거죠? 한번 니는 왜 3번 했냐? 3번이 맞아서. 3번이 맞아서. 자, 기저여감이라는 것은 일단 내가 만약에 문제 푸는 사람 입장이면 야는 기저여감이 어떤 놈? 색깔이 색깔 다르잖아. 다른 종류 함수인 것 같아. 자, 근데 기저여감이 생성되는 원리를 한번 보자. 일단은 기저여감이라는 것은 어떤 땅이 있었고 그 땅이 풍화 침식을 받아서 여기 있는 이 돌멩이들이 자갈 사이즈로 이렇게 깔려서 그 위에 퇴적감이 생긴 거죠. 그 얘는 쉐일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사암이 쌓이기 전에 여기 기저여감이 만들어졌잖아. 그럼 여기 있는 이 기저여감은 주로 쉐일이 떨어져 나온 돌멩이일 거고, 맞죠? 그럼 얘는 주요 성분이 뭐다? 쉐일이 떨어져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이 동네는 쉐일 쌓여 있는데 화성암이 간입을 했지. 그리고 이 화성암이 풍화 침식을 받아서 떨어져 나와서 기저여감이 됐을 거야. 자갈돌 사이즈로. 그럼 여기 있는 이 기저여감은 주로 성분이 뭐다? 화성암인 거고, 이 기저여감의 주요 성분은 쉐일인 거야. 그럼 같은 종류입니까? 다른 종류입니까? 다른 종류입니다. 그럼 정답 몇 번? 3번. 근데 기저여감이라서 같다 했지, 남혜밀씨. 오케이. 잘했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자, 두 페이지로. 자, 다음 7번 문제 한번 해보자. 이름 뭐니 도대체? 뭔가 네? 잘했다. 근데 저 조금씩 다 풀려져 있어요. 아, 여기 진도 나갔었나 우리 저번에? 아니, 안 나갔는데 제가 푼 거 같아요. 진도 나갔을 수도 있다. 7번 풀려져 있는 건데. 네. 그다음 14번도 풀려져 있나 혹시? 네. 12번은? 네. 진도 나갔을 수 있어. 이걸로. 차 뽑아줄까? 네, 괜찮아. 기훈아 몇 번? 아, 4번이란다. 지구의 황태자 도영아 몇 번? 너무 1번. 우리 사면여고의 뭐지? 사면여고의 꽃 혜밀씨 몇 번? 1번. 우리 명신고등학교의 시크남 준우 몇 번? 1. 아니 근데 허수는 문학계를 왜 가는 거야 도대체? 아 새끼 안 어울리게. 그 예비군같이 생겨가지고 문학계. 나 참. 자 일단 볼게요. 자 여기 x에서 x 프라임까지 이렇게 갔지. 누가 제일 나이가 많노? 얘 나이 제일 많죠? 그럼 얘는 몇 살? 10살.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8살. 그러니까 여기는 뭐 4살, 여기는 1살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화강암이 쑥 간입을 해서 들어왔죠. 화강암은 미안한데 얘가 1살, 그럼 요 석회암 요 윗대가리 부분은 2살 이렇게 갑시다. 그럼 이 화강암의 나이가 어때? 제일 어려. 여기 제일 나이가 어려. X에서 요리 가는 과정에서 나이가 점점 많아지죠. 나이 점점 많아지겠네. 여기서 요리 갈 때 나이가 점점 많아지겠네. 적절한 거는 몇 번? 1번이 적절하겠네. 1번이 적절하겠네요. 자, 오케이. 잠깐만. 30초간 휴식. 이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받아야 돼. 도영이 이거 맞췄지? 네. 자, 오케이. 나이를 잘 보고 화강암은 나이가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가 아닙니다. 화강암은 동시에 쑥 간입이 돼서 들어왔으면 여기서 이리 가도 다 같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동시에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꺼번에 관입이 돼서 그대로 굳어버릴 거니까. 알겠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층 대비해가지고 나이 계산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일단 일로 와봐라. 개념을 하나 더 배웁시다. 자, 상대 연령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절대 연령을 봐야 되는데, 절대 연령은 이제 진짜 나이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한 방에 몇 살이라고? 18살인가? 오, 간지납니다. 18살. 자, 진짜 인마의 나이가 몇 살인지를 체크하는 게 절대 연령인 거고, 절대 연령을 구하려면은 내가 문제에서 제시해놓은 어떤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봐라. 반감기. 그럼 너가 문제를 풀 때는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반감기가 과연 몇 번 지나갔냐? 몇 번? 반감기가 한 번 지나갔냐? 2번 지나갔냐? 몇 번 지나갔냐? 그것만 체크를 하면 돼. 자, 그러면 원래 이 방사성 동위원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모원소가 있고, 모원소가 붕괴되면 자원소가 될 거야. 자, 그럼 최초 시작할 때는 모원소 100개에 자원소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얘가 반으로 줄어든다. 모원소가 50개 남는다. 100개에서 50개로 붕괴되고, 자원소는 몇 개 생겨나니 기훈아? 50개가 생겨나겠죠? 그럼 반으로 줄어들었지? 요 시간이 반감기야. 자, 또 반으로 줄어들면 얘가 25개 남겠죠? 그럼 봐봐, 이거 몇 개 되겠니? 75가 되겠죠. 또 반감기가 되면 12.5겠지? 여기 몇 개겠니? 87.5개가 남겠죠? 이게 반으로 줄어드는 이 시간, 반감기의 시간은 똑같을 겁니다. 이 시간이 1억 년 걸렸으면 여기도 1억 년, 여기도 1억 년의 시간이 걸릴 거다 이거죠. 그리고 반감기의 문제를 풀 때는 100, 50, 25, 12.5로 해도 되는데 그래도 2의 배수로 적어가는 게 문제가 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반감기가 한 3번밖에 없다. 그러면 8, 0, 4, 4, 2, 6, 1, 7 이렇게 적어가는 게 제일 편할 거야. 문제를 풀 때 8에서 4로 반 줄어들 때 4 증가, 또 반 줄어들 때 2 증가, 또 반 줄어들 때 1 증가 이렇게 숫자 잡아서 풀어가도 되고, 반감기가 좀 더 여러 차례 있다. 그럼 16, 0 반 줄어들면 8, 8 또 반 줄어들면 4, 12 2, 14 1, 15 이렇게 반감기 숫자를 적어 나가는 것도 문제를 푸는데 편리할 수 있어요. 모원소 16개, 0개 8개, 4개, 12개, 2개, 14개, 1개, 15개 이렇게 적어 나가도 된다. 근데 일단 우리의 핵심은 반감기가 몇 번 지나갔느냐. 반감기가 한 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그것만 일단 정확하게 판단을 하라고. 아, 요거는 반감기 3번. 여기는 반감기 2번. 여기는 반감기 1번. 그것만 판단을 해.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한 속도로 붕괴해서 안정한 원소로 변할 건데 모원소가 자원소로 변해갈 거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그대로 변해갈 거다. 처음 양의 정확하게 절반까지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반감기인데 외부 온도나 압력의 변화에 관계없이 반감기는 항상 일정하더라. 방사성 동위 원소마다 반감기의 기간은 다르긴 하나 어쨌든 반감기는 일정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100, 0, 그 다음에 반감기 한 번 지나면 50, 50, 또 지나면 25, 75, 또 한 번 지나면 12.5에 87.5, 87.5, 12.5. 반감기가 몇 번 지났느냐? 모원소 자원소의 비율이 1대1, 1대3, 1대7 이렇게 변해간다라는 이야기겠죠. 이게 헷갈리니까 나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만약에 지금 이거 반감기 3번이잖아. 그럼 8, 0, 한 번 지나면 4, 4, 또 한 번 지나면 2, 6, 또 한 번 지나면 1, 7 이렇게 적어가면 1대1, 1대3, 1대7 쉽게 숫자가 보이긴 한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이 숫자가 1대7인 거는 딱 보면 알지 한바가. 네. 오케이. 수학 달인 아닙니까? 수학 이번에 아깝게 2등급에 빛나는 한방이 아닙니까 혹시? 네. 1등급입니까? 아니. 아슬아슬하게 간발의 차로 2등급. 도영이는 네. 2등급이야 1등급이야? 에? 아, 저 농담하지 말고 이 새끼 무슨 뭐야 오늘? 아 진짜? 한자를 수 있다. 아, 그렇죠. 조크입니다, 조크. 아, 첫 페이지에서 한 자릿수 득점. 그 우리 문학 소년 허수호한테는 이겼어, 졌어. 수학이. 몰라. 허수호는 문학 게임. 오늘 문학 게임 누구 왜안 가냐? 야, 오늘 당한 거 아니야? 그 누가 신청해서 가는 건데?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래? 니 왜 문학 안 가냐? 거기 싫어. 그래. 준우 니 왜 안 가서 허수호랑 같이 가지? 제가요. 문학기에 한 번에 안 가냐? 저 있는 줄 몰랐어. 그 몇 명쯤이나 가는데? 좀 많이 가. 많이 가서 한 50명 갔어? 그거보다 짧게. 아 그래? 혜민이도 뭐 문학 소년이가 그거 아이가 문학 관심 없나? 자 알겠습니다. 자 반감기가 몇 번인지만 정확하게 세라. 반감기 횟수만 정확하게 넣으면 거기에다가 반감기 횟수 반감기 시간을 곱해주면 절대 연령 그대로 때려진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봐라. 이런 그림 나와 있을 거야. 자, 처음에 원래 있었던 게 모원소, 하나도 없었던 건 자원소. 100개 있었는데 50개로 반으로 떨어졌네. 그 시간이 한 번, 반감기 한 번. 자, 50에서 25로 또 떨어졌네요. 여기까지 가면 반감기 두 번. 25에서 12.5로 떨어졌네. 그러면 반감기 세 번. 12.5에서 또 뭐 6점 얼마로 떨어졌네요. 그러면 반감기 몇 번? 4번. 반감기가 몇 번이냐? 반감기가 몇 번이냐? 그것만 정확하게 세라 이거죠. 반감기가 몇 번이냐만 정확하게 세라 이거지. 그래서 반감기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이 50%인 위치 시간을 확인한다. 그리고 몇 번인지만 계산하라. 할 수 있다. 몇 번인지만 체크를 하면 무조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몇 번인지만 체크를 해라. 자, 그럼 뒷페이지로 와. 자, 반감기는 물질들마다 다 다르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얘는 우라늄, 얘는 45억 년. 말도 안 되는 반감기. 탄소는 5,700년.
그러니까 반감기, 야, 이거 뭐 루비디움에는 뭐 492억 년이래요. 반감기가 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 지금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고? 46억 년. 뭐 그 정도잖아. 근데 반감기가 492억 년짜리 가지고 디테일하게 뭔가 조사가 안 되겠죠? 그럼 너무 긴 것도 별로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적절하게 우리가 지질시대 연구하려면은 반감기 한 5,700년쯤 되는 거나 한 1억 년쯤 되는 거 이런 것도 괜찮아. 그래서 반감기가 엄청 긴 원소는 진짜 옛날 그 과거 억수로 오래전 그런 지질시대 완전 옛날 거 관찰하는데 반감기가 좀 긴 게 유용할 것 같고 반감기가 짧은 녀석은 비교적 가까운 지질시대의 암석이나 그 다음에 고고하고 유적이나 유물 연대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럼 반감기는 긴 놈도 필요할 때가 있고 짧은 놈을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주변에 돌멩이의 종류가 세 가지라고.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 자, 화성암은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지. 네. 그러면 그 화성암 안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을까 아이가? 그럼 그 화성암 안에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절대 연령을 추정을 하면 그 화성암에서는 그 마그마에서 광물이 정출된 시기, 마그마가 흘러나온 시기를 보여주는 거다. 변성암에도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을 거고 그 변성암의 나이를 추정하면 실제로 변성작용을 받은 시기,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 퇴적암은 여러 시기의 암석들이 짝탕으로 섞여 있는 거야. 자, 그럼 이 퇴적암은 여기 있는 이 돌멩이는 뭐 예를 들어서 1억 년 전의 돌멩이고, 야는 3억 년 전의 돌멩이고, 야는 2,000년 전의 돌멩이다 이거야. 그럼 이 돌멩이들에 들어있는 각각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내뿜어주는 반감기의 시간이 다 다르겠지? 그럼 이거 판단 가능하니? 안 돼. 그러니까 사실은 퇴적암은 잡탕이니까 각종 여러 포인트에서 풍화 침식작용을 받은 후에 퇴적물이 쌓였죠. 그래서 퇴적암 자체의 생성 시기는 아닌 거고 그 기본적인 퇴적물들의 생성 시기를 나타낼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퇴적암이 언제 만들어졌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퇴적암에서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통해서 절대 연령을 추정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안 됩니다. 잘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는 화성암이나 변성암에서 절대 연령을 추정하는 데 주로 사용을 하는 거고 퇴적암에서는 조금 애매하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요 그림 한번 봐봐요. 자, 요 그림은 일단은 순서부터 한번 봐볼까? 자, 순서를 한번 볼게요. 자, 순서를 보면은 일단은 화성암 A가 이렇게 쑥 밀고 들어왔고 화성암 B는 여기까지 쑥 밀고 들어왔죠. 자, 그러면 얘는 아마도 C가 퇴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화성암 A가 밀고 들어왔죠. 화성암 A 밀고 들어왔고 여기에 꾸불텅 부정한 면이니까 요거 부정합도 하나 표시해주고 부정합 위에 D가 쌓이고 나서 그러고 나서 화성암 B가 쑥 밀고 들어왔고 관입이 일어났고 자, 그 다음에 B가 관입이 되고 나서 여기에 다시 부정합 두 번째 거 있고
그 위에 E가 쌓였습니다. 상대 연령은 이래 C가 쌓여 있는 곳에 A가 밀고 들어왔고 그 위에 부정합 그 다음에 D가 쌓이고 나서 B 밀고 들어왔고 부정합 위에 E가 다시 쌓인 상황이야. 순서는 이렇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A와 B에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처음량의 25% 여기에는 25% 남아있고 B 구역에서는 50%가 남아있다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보니까 100%에서 50%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니? 100만 년이죠. 아니 단위가 100만 년이 가잖아. 네. 100만 년이지. 네. 아주 웃기긴 한데 맞잖아. 100만 년이잖아. 저 여기가 몇만 년이고 100만 년. 여기에는 100만 년이 200개잖아. 200만 년이잖아. 맞네요. 그럼 여기가 100만 년이지. 요건 1000만 년이지. 그럼 요거는 무슨 소리야? 다시 임마. 2억. 2억이죠. 자, 200만 년이잖아. 그럼 여기 100만 년, 1000만 년, 억이죠. 네. 그럼 요 반감기가 얼마다? 2억이야. 반감기가 2억 년이야. 그럼 얘는 25%지. 그럼 100에서 50 됐다가 50에서 다시 25 될까 이가. 반감기 몇 번? 지구의 형태자. 반감기 몇 번? 2번이죠. 두 번이니까 얘는 연놈 나이가 몇 살이다? 4억이야. 4억이야. 자 얘는 50% 남았죠. 원래 100이었을 건데 50으로 반으로 뚝 떨어졌지. 얘 반감기 몇 번? 한 번. 그럼 임마 나이는 몇 억 년? 2억 년. 얘는 2억 살이고 얘는 4억 살. 되겠니?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를 화성암 A는 2억 년, 4억 년이고 화성암 B의 나이는 2억 년입니다. 이렇게 정하죠. 그 다음에 뭐 됐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딴 거 할 거 없다. 뒤로 가서 문제 몇 개 풀자. 아! 이런 거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제일 쉬운 거 한번 풀려져 있다고? 12번, 14번 둘 다? 네. 그래 맞아. 그러면 12번 한번 풀어봐봐. 12번. 아니 14번 한번 풀어봐. 14번. 나왔나? 뭐 4번이라고? 1번 네. 동영이가 반감기가 몇 번 지나갔느냐 그것만 세라. 반감기가 몇 번? 반감기가 몇 번이냐? 자 보세요. 지금 몇 번? 몇 번? 3번. 아까 대답해라.
네. 알지. 한 번에 몇 번? 1번. 오케이, 잘했습니다. D는 맞다 이거죠? 우리 3연연구의 황태녀 해밀이 몇 번? 1번. 자, 여기 100에서 50 줄어드는데 걸린 시간이 몇 억? 6억. X는 반감기가 6억 년. 자, Y는 100에서 50 줄어드는데 걸린 시간이 몇 억? 12억이죠. 와, 세다. 그럼 얘는 반감기가 몇 년? 2억 년. X의 반감기는 Y 반감기의 절반이다. 오케이, 맞고, 2억 맞고. 자, X, Y에 들어있는 양이 같다면 12억 년 후 같다고? 그러면 X도 4, Y도 4 들어있다 치자. 같다 했으니까 내 맘대로. 그럼 얘는 X는 12억 년이면 반감기 2번 거쳐가겠네. 그럼 얘는 4에서 1이 되어 있을 거고, Y는 반감기가 12억 년이니까 한 번 반감되어 있겠네요. X의 양은 Y 양의 몇 배다? 2배니? 아니요. 아니 몇 배라 해야 되는 이거를? X의 양은 Y의 몇 배? 0.5. 아, 0.5, 2분의 1배. 그럼 요거는 아닌 거죠? 아빠 뭐 헷갈리나 이거? 네. 에? 네. 에? 네. 아니 X는 6억 년 지나면 반주로 들잖아. 네. 또 6억 년 지나면 또 반주로 들잖아. X의 양은 1만 남아 있을 거야. 근데 Y는 4에서 12억 년 지나면 반주로 들잖아. Y는 2 남아 있을 거라고. 그러면 한 방에 이해 안 되는 게 이해된대요. 감소한 방사성 동위원소 양. 감소한 양은 얼마 감소? 3 감소. 감소한 양은 얼마 감소? 2 감소잖아. 네. 감소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은 요노마가 요노마의 2배가 아니고 몇 배다? 1.5배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 오케이, 요거 인쇄한 거죠? 네. 오케이. 아, 도영이는 2분의 1배라 했네. 0.5배라 했네. 미안. 틀렸어. 네. 어쨌든 틀렸어. 자, 이 암석의 나이가 9억 년이라면 X는, 자, X는 원래 얼마였노? 100이었지. 반감기 한 번 지나면 50에 50이고 모원소 50에 자원소 50이죠. 에? 근데 9억이면 여기서 좀 더 반감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완전 반감은 되는 건 아니지만 25까지는 안 가겠지만 50보다 좀 줄어들어서 뭐 대충 40이라고 적으면 얘는 그럼 60 되겠죠? 그럼 모원소 40에 자원소의 함량은 60이야. 그럼 이 숫자가 1보다 작니? 이 숫자는 무조건 1보다는 크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야. 이렇게 되겠니? 지금 실수했던 부분이 뭔지 찾아냈냐? 자, 오케이. 자, 뒤로 가보자. 한번 15, 18 중에서 등이 안 풀려져 있노? 15번. 자, 15번 스타트.
엄마 이거 색깔 보이나? 혜민 씨 네. 인쇄본 이거 색깔 구분 되지? 네. 덧 체크는 안 했네 아직? 잘했습니다. 내일 12시 반에 와야 된다. 네. 기울이 몇 번? 4번. 넘버 4. 우리 직원 한태자 도영이 몇 번? 3번. 자, 환바가 참교육 3번은 모르겠어요. 그니몇 번이냐고? 5번이요. 5번. 준우 1번. 뭐야 1번까지. 혜민아 혹시 2번 했니? 네. 2번이야. 오, 5명인데 답이 5종류 나왔습니다. 박수. 감리한다. 자 봐라. 얘는 토탈 24개지. 그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4. 그럼 얘는 18의 자원수는 몇 개고? 6이죠? 맞나? 네. 24? 4. 잠깐만. 모원수가 몇 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자원수는 18개겠지. 얘는 모원수 몇 개고? 12개의 자원수는 12개겠죠? 아, 그러면 나는 모원소 12개에 자원소가 12개인 상태고 가는 이 모원소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6개가 되고 이 자원소는 6개 늘어나서 18개 되는 상황이네. 인정됩니까? 그러면 나는 12개, 12개지. 그럼 요 이전 단계는 얘가 24개고 얘가 0개였겠죠. 물론 안 해도 되지만 여기서 요리 갈 때 반감기 한 번, 여기서 요리 또 갈 때 반감기 또 한 번 이제. 근데 가와 나의 나이가 몇 억이다? 2억, 4억이죠. 예? 네. 그러면 가가 나이가 얼마겠니? 반감기 2번 지나간 남성이니까 얘가 4억이고 나는 반감기 한 번 지나갔지? 그럼 얘의 나이는 얼마다? 2억이다 이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는 화성암이 생성된 후 4억 년일 때이다. 맞아요. 맞아요. 기억보기가 4억 년이 지났을 때가 가고 나는 2억 년이 지났을 때야. 자, 이거는 반감기 한번 지나가는데 시간이 2억 년이 걸리죠. X의 반감기는 2억 년이다. 2억 년 지나면 반으로 줄어든다. 미연도 맞다. 자, 화성암이 생성되고 7.5억 년이라면 자, 7.5년 2억 3억 4억 2억 4억 6억 반감기가 3번에서 좀 더 지나가야 되지. 네. 그러면 3번 기준으로 먼저 생각을 하자. 4번 기준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 자, 반감기가 최소 3번에서 4번까지 가야 돼. 그러면 16의 0이었다. 한 번 더 가면 88이죠. 한 번 더 반감기가 되면 42. 한 번 더 반감기가 되면 14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가 2억. 여기까지 왔을 때는 4억. 여기까지 오면 6억이죠. 근데 문제에서 7.5억이라 하면 여기서 더 줄어야 되고 여기서는 더 늘어나야 되겠지. 그럼 이 숫자는 2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아,
모원소의 양. 그러니까 여기 x의 양, 모원소의 양은 2보다 더 작다. 그럼 뭐 대충 1이다. 얘는 14보다는 더 크다. 15다. 일단 여기 이때의 숫자가 지금 7분의 1이잖아. 7분의 1인데 이 숫자는 더 작아지고 이 숫자는 더 커져야 되니까 이 숫자 자체는 7분의 1보다는 확실히 더 작아지겠죠. 그럼 7.5억 년이 지났을 때 자원소의 양분의 모원소의 양은 7분의 1보다도 더 작아야 될 겁니다. 그럼 디귿이 맞습니다. 한 박씩. 축하합니다. 박수 위에 한 방에. 좀 헷갈리나 봐. 좀 한방가 그 뒤에 139쪽에 1, 2, 3, 4 중에서 어떤 게 풀려져 있니? 아무것도 안 풀려져 있다. 그러면 3번 문제 스타트. 빠세이. 근데 왜 저거 16하고 0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건 내가 문제. 아, 반감기가 3번쯤 지나갈 거니까 16 0으로 시작했어. 8 0으로 시작을 해도 돼. 100 0으로 시작을 해도 되는데 그건 좀 짜증나잖아. 일단 한 번에 답 체크했고 도현은 답이 같아? 응? 오늘 프로그램 아 다시 해. 3번 해. 3번. 기훈아, 답 나왔니? 아직 안 나왔니? 나올 거 같니? 안 나올 거 같니? 자, 그럼 우리 아까 앞에 문제를 맞췄던 지구과학의 진짜 에이스 박주환 씨.
몇 번? 5번이요. 아, 자신감 있는 저 목소리. 아우, 넘버 5. 그리고 지구과학의 원년 황태자. 동의하지 못했고. 지구과학의 소리 없는 강자. 준우 몇 번? 1번. 1번. 자, 우리 상인여고의 지구과학의 떠오르는 인물. 해밀 몇 번? 1번. 자, 기훈이 몇 번? 5번. 5번. 한박이한테 배팅하는. 동영이는 몇 번? 1번. 아, 그럼 한박이를 신뢰하지 않는군. 한박이가 맞추는 건 용납할 수 없다. 네. 아, 마치 좋네요. 멋있네요. 오늘 아스날 토트넘 두 팬들이 관계 있는 것 같네요. 웨스트햄이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구랑 해요? 브랜드 아이가 몰라. 잘 모르겠네. 자, 일단 볼게. 잘 봐. 잘 봐. 일단 그림을 봤을 때 A, B, C, D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아이가 누구니? C가 나이가 제일 많죠? 그러면 이 동네에는 C가 우선 퇴적이 되었을 거야. C가. 자, 그 다음 나이가 누구? 그 다음 둘째 형님 D네. D는 나이가 다 같잖아요. 넓은 지역이. 그러면 D는 마그마가 만들어진 거야. 자, 그 다음에 누구니? 그 다음 행위는? 그 다음 A가 쌓였겠죠? A가 쌓였고, 그 다음 제일 막내가 누구니? B죠. 맞습니까? 아, 요 시간 순서대로 일 거고, 근데 문제에서 B와 D에 포함된 모원소와 자원소, 모원소의 함량은 50%고 여기는 25%입니다. 라고 했다고요. 자, B에는 50%가 남아있고 D에는 25%가 남아있다. 그럼 D는 반감기 몇 번 지난 거야? 25% 남으려면 자, 처음에 100에서 반 50 여기 반감기 한 번 여기서 또 반 25 되면 반감기 몇 번? 2번. 여기는 25% 남아있다는 것은 반감기 2번 지나간 거지. 자, 요거 50% 남아있다는 거는 반감기 몇 번? 한 번 지나간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아, 그러면 Y는 시간이 1억 년이 지났을 때 Y는 1억 년 지났을 때 모원소와 자원소의 양이 어때? 같죠? 자, 원래 100 빵에서 한 번 반감되면 50, 50이잖아.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어때? 같지? 그럼 요 값이 1이 되는 요 지점, 요 Y의 반감기는 몇 억 년이다? Y는 반감기 1억 년이죠. 혹시 반감기는 파악했나? 한번 봐. 반감기는 캐치해냈네, 요 그래프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X는 모원소분의 자원소의 값이 1이 되는 요 포인트 있죠? 요 시간이 몇 억 년이야? 2억 년이죠. 자, 그럼 X의 반감기는 몇 억 년이다? 2억 년입니다. X는 반감기 2억 년이고 얘는 1억 년이야. 자, 근데 자, 여기 있는 얘들이 X 아니면 Y, X 아니면 Y, X 아니면 Y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얘가 Y로 구성되어 있고 얘가 X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얘는 그러면 반감기 몇 번이고? 2번이니까 1억 더하기 1억이제. 그럼 이 함성의 나이는 몇 억? 2억이죠? 그럼 여기는 반감기가 몇 번 지나간 거야? 한 번 지나갔죠?
그럼 이 함수의 나이는 몇억? 2학년이겠죠. 문제가 생겼네. 얘가 더 나이가 많았어야 되는데 얘도 2학년이고 얘도 2학년이죠. 아 그러면 이 조합이 아니야. 얘가 만약에 x고 얘가 y면 얘는 반감기가 몇 번 지나간 거야? 두 번. 그러면 x의 반감기는 2억이니까 2억 플러스 2억 하면 토탈 몇 억? 4억. 임마의 나이는 몇 학년이다? 4학년이고 y는 반감기 지금 몇 번이야? 한 번이죠. 그럼 임마의 나이는 몇 억? 1억이야. 아 그럼 얘는 나이가 1억이고 얘는 나이가 4억입니다 라고 보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나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A의 하층의 기저여감에는 B의 염소 조각이 있겠냐? 자 A 만들어지고 나서 그 뒤에 쌓인 게 B지. A 밑에 있는 기저여감에 B가 있겠니? B는 그때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없죠. A 밑에는 누가 있겠니? D의 기저여감이 있겠죠. 그러면 기억 부위는 어때? 좀 섭섭하지만 요건 아님. X의 반감기는 몇 억? 아이고 너가 임마 이게 다 틀렸네. 2억. X의 반감기는 2억이고 Y의 반감기는 1억. 반감기는 X가 Y의 2배. 니은 맞죠? 네. 자, B는 절대 연령 몇 억? 4억. 4억. D의 절대 연령은 1억. 이 둘의 차이는 3억. 그럼 D가 보기 어때? 맞죠? D가 맞네. 그럼 니 D네. 정답은 몇 번? 4번. 남바. 4번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어 달리기에 바로 4번 문제 스타트. 한번 해봐라. 이게 무슨 소리고? 안녕. 거기 있어. 안녕. 거기 있어. 뭐 싱글벙글이야. 왜? 도영이 왜 웃냐? 정말 저 원래 싱글벙글이야. 어? 그래? 네. 예. 누구 오셨어요? 그래. 하여튼 거기 앉아있어. 명신고지? 방금. 아는 애야? 제 방이. 아, 그래? 한방 친구야? 아니야. 그 앉아있어. 파이팅. 내좀 이상한 사람 쳐다보나? 좀 빡센데, 이 학원. 뭐 이런 느낌.
맞습니다. 또? 그 안에 있어. 민주 필수. 그래도 문신고잖아. 알아. 저는 나 이거 지금 4번 못 풀겠는데. 빡치는데. 화성은 미성층 배우수 좀 어려운데? 자, 혜민아 몇 번? 응? 도영이, 4번. 한박이, 저 1번에 기윤이, 못 풀었어요. 준우 2번. 자, 일단 요 그림은 나도 못 풀 것 같은데 큰일이네. 우리 막 망했다. 자, 요 그림은 A가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몇 대 몇이고 여기 야네 야는 1대 1이죠. 네. 그 다음에 연마는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몇 대 몇이야? 1대 1이죠. 아. 네. 그러면 A하고 A'은 모원소 자원소인데 이 비율이 1대 1이지. 그럼 이거 반감기 몇 번 지나간 거야? 한 번. 오케이, 얘는 반감기 한 번 지나가. 그 다음에 얘는 B하고 B'인데 비율이 몇 대 몇이니? 1대 3이죠. B하고 B'. 세 맞나? 1대 3이지. 그럼 여기도 1대 3이죠. 그럼 얘는 반감기 몇 번? 2번 지나갔어, 2번. 근데 이 화성암은 아들 생겨난 게 동시에 생겨난 거 아님? 이 땅덩어리 화성암이 생성되었을 때 최초 출발했잖아. 이 땅덩어리 동시에 생겨난 거 아니냐 이거야. 맞아, 그냥 네. 동시에 생겨났어. 그러면 X는 원소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린 시간이 몇 년이죠? 1억이죠. 아, 그러면 X는 반감기가 1억 년이고 Y는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린 시간이 어때? 2억이죠. Y의 반감기는 2억이네. X는 반감기가 1억이고. 네? 네. 그럼 얘는 한 번인데 2억 대야 되고 얘는 두 번에 1억 플러스 1억 대야 얘가 보여주는 나이랑 얘가 보여주는 나이가 어때요? 같겠네요. 그럼 얘는 반감기 2억짜리 Y고 얘는 반감기 1억짜리 X다 이거죠.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러면 Y는 누구 거다? A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Y죠. 요거 1년 인정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 암석의 나이는 몇 년이야? 2억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숫자 5.4. 5억 4천입니다. 유지값이. 오. 헬스데이트. 자, 그 다음에 내가 신혼집. 내가 신혼 두 번째 집 초전 앰프였는데 그때 2억 5천 주고 샀습니다. 근데 진짜 신혼집. 집해냈는데 아파트 6천만 원 주고 샀습니다. 나는 아파트 내가 산 아파트 역사 현장으로. 근데 자 5억 4천부터 2억 5천 사이 여기가 고생대 2억 5천부터 0.6 사이가 중생대 0.6에서 현재까지가 신생대야. 자, 지금 이 암석의 나이는 몇 억 년이야? 2억 년이면 여기죠? 네. 무슨 시대다? 중생. 그럼 뒤에 보기 어때? 니은 보기 어떠니? 맞죠? 네. 그럼 기니 맞네. 아이고 일단 다 날아가라. 다 날아가서 일단 기니가 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봐야 된다. 자, 이 암석은 B 어딨노? 반감기가 1억이지. 아? 네.
1억 지났는데 지금 반감기 2번 왔잖아. 2번 와가지고 지금 1대3이 됐단 말이야. 근데 2억 연후면 반감기 2번 더 지나가겠죠. 그럼 토탈 반감기가 몇 번 지나가는 거야? 아니죠. 지금 이미 2번 넣었고 추가 2번이니까 4번이지. 그러면 16 0으로 시작하자. 반감하면 얼마니? 88이죠. 한 번 더 반감하면 42죠. 네. 한 번 더 반감되면 2 14죠. 한 번 더 반감되면 1 15제. 반감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대 15. 이거 보기 콜.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니? 자, 오케이. 관련 문제들 뒤에 거 싸그리 다 풀고 오세요.